네, 이제 86회 전산계 1급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부터 가도록 하죠. 자, 감독관 확인 번호는 A형 기준으로 하시고요. 46돌로 가겠습니다. 나라 잠자,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에 출제가 되어진 문제이고요. 자, 파트 1 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와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1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답니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쉬운 내용이죠? 네, 아시다시피,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재료 재고액이, 문제 보니까, 자, 이게 950만 원이나 70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는 여러분들 뭐죠? 다 자산이니까 정기분 지원 상태표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원재료가 700만 원 돼 있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 950이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 아이를 950으로 바꿔주면은요. 자, 이 원재료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원재료는, 자, 선생님 이거 잘 따라오세요, 화살표. 원재료는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의 입장에서 기말 원재료다 그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한다? 스타트를 해서, 단기 품질원가, 단기 순이익, 미처분 이익 능력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 가볼게요. 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말이 뜨죠? 왜? 원재료 가격이 반영되는 바람에 제공품 재고액이 변경되었다 그 얘기죠.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원재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950만 돼 있죠. 그러면 이 950만 원이 여기로 오는 바람에 원재료 위에 변동이 생겼고요. 자, 그로 인해서 우측 하단에 누구 단기 제품 재료원가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럼 문제가 시키는 건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맞추는 겁니다. 단기 제품 지원가가 얼마? 158501 되겠죠. 그럼 이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158501. 자, 그럼 이제 여기 바뀌었죠. 그럼 이건 누구와 일치한다?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일치하죠. 그러면 정기분원가명수수는 다 끝났으니까 나오시면 되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셔가지고 그쵸? 자, 누구의? 당연히 매출원가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여기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누구 단기 제품 지원가에 돼 있죠. 요금액이죠. 요금이 바뀌었죠. 물론 158501000 그래서 여기다가 158501 000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585001 000 바꾸면은요. 자, 이거 확인 누르는 순간 뭐가 매출원가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바꿔지겠죠. 확인 누르면 단기 순이익이 47874,000으로 바뀝니다. 맞죠? 그러면 47874 000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내가 된다. 이익ing용 정비안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빠져나오고 정기분 ing용 정비안서 가셔가지고 자, 단기 순이익이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불러오기, 입력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기 뭐다? 불러오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얘 하면은 얘가 바뀌면서 당연히 이 금액과 합쳐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얼마로? 49074,000. 이제 쉽죠?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누구랑 또 일치한다? 정기분 증상대표의 2월 이익률과 일치하죠. 그래서 이제 익명은 전문기한서도 빠져나오시고 49074000을 여기 2월 이익률에다가 49074000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차액이 사라지면서 자변과 대변 합계는 일치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그래서 재무상표의 기말 원재료가 바뀌는 바람에 얘가 원가 명세서까지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제품 조정가 바뀌었고, 단기순이익, 미처분 이익비용까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과 3번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 2번은 거래처별 초기로 가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2번은 여러분들 잘하니까 선생님 좀 편안하게 할게요. 뭐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카페에다가 뭐 질문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안 되시면은 기초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좀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세움 상사는 50이 아니고 500이니까 500. 그 다음에 사항 상사는 F2 누르고 한 넣으시면 되겠죠? 얼마? 480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매입금은 미래 N 상사가 430 아니네요. 250이고요. I 필이 430이죠. 이렇게 위치만 바꾸시면 된다. 이상으로 2번도 끝이 났습니다. 자, 3번은 문제 보니까 어때요? 뭐 거래처 등록하는 얘기죠? 맞죠? 그럼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거니까 이것도 할 수 있죠? 네. 거래처 등록까지 해가지고 신용카드에 가서 99600 무슨 카드? 해피카드? 그 다음에 가맹점 번호는 미안해요. 유형 선택은요. 매입카드 몇 번? 2번 누르면 커서 오른쪽 가죠. 그럼 여기에다가 카드 번호 적으시면 되겠죠? 4500 다시는 그냥 마이너스 찍으면 돼요. 1101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하면 돼요. 0052 다시 6668 그리고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드 종류에다가 사업용 카드의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상으로 파트 1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파트 2로 가도록 하죠. 네, 이제 일반인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이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죠. 그러면 단기 매매가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자, 이 100주를 35,000원에 구입을 했답니다. 자, 액면가는 무시하는 거 알고 있죠? 오케이. 100주에 대한 매입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무슨 소리죠? 900번대 비용으로 공개하는 얘기입니다. 하면 되죠? 자, 일반인표 띄우시고 날짜는 7월 14일로 가겠습니다. 7월 14일 날에 차비는 뭐 들어오죠? 단기 매매증권 들어오죠? 얼마? 100주 곱하기 35,000원. 그럼 얼마죠? 350만원인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요. 5,000원 포함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줬으니까 들차나대 나간다 하면 대변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나갈까요? 얘는 350만원이 아니고 5,000원 수수료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350만 5천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 차변에 이제 5,000원은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의 비용 발생 수수료 비용. 자, 쌤 얘기했죠.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단기 매매증권은 원가에 포함 안 하고 별도의 비용으로 분개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800번대 안 돼요. 900번대 써야 됩니다. 얼마? 5,000원. 자, 2번.
7월 31일 날 금호전자의 보도로 외상물 추금 잔액 27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습니다. 되었다는 얘기죠. 대손 처리하기 전에 재용 상태부상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이게 중요하죠. 대손 충당금. 자, 이게 문제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충당금 잔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나온다면은 뭐예요? 쉬운 문제고 안 나오면은요.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안 나와 있으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어디에서 찾으면 된다? 합계 잔액 시한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을 추금 떼이면은 대변의 외상을 추금 사라지면서 차변의 펄스트 어떻게 하죠? 대손 충당금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세컨드 대손 삼각비로 분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충당금 잔액이 어디 있는지 합계 잔액 시한표 가서 보면 되겠죠. 자, 클릭 합계 잔액 시한표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30일로 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그냥 엔터 쳐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외상물 출금료 밑에 충당금이 640만 돼 있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얼마? 270이죠. 그럼 충당금이 충분하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분개합시다. 자, 7월 31일 날 대변에 뭐 사라진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누구? 금호전자. 달아야 되겠죠.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얼마? 270만원. 그러면 차변의 펄스트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먼저 제거해야 되는데 방금 충당금이 많았죠? 270만 넘었죠? 그럼 우리한테는 얼마? 270만 필요하니까 전액보다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외상물 추금 되었으니까 외상물 추금의 짝지 109번으로 차변을 채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3번. 자, 9월 11일 날 일본 홋카이 상사로부터 40만 엔을 2년 후에 상환조건으로 차입을 하고 대구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예입을 하였습니다. 9월 11일 날 현재 대구은행 매입률은 100엔당 1,100원이고 외화의 장기차입금인 경우에도 장기차입금 비중을 사용한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를 빌렸는지 봐야 되겠죠? 자, 40만 원인데 우리나라 돈은 이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40만 원을 곱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환율로. 근데 이게 달러는요, 1달러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일본 돈은 우리나라 돈 계산할 때 100엔당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엔당이기 때문에 이 40만 원하고 1100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를 1엔당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럼 1엔당 바꾸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엔당 1100원이면 1100원을 100엔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면은 얼마 나옵니까? 11원 나오죠. 그 11원이 바로 뭐가 된다? 1엔당이 됩니다. 1엔당. 그래서 이제 1엔당 11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1엔당은 11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누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좀 이상한데. 자, 아무튼 1엔당 11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1원을 40만 엔하고 곱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440만 나오겠죠. 그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자, 분개합시다. 9월 11일 날. 그러면 차변이 뭐가 된다? 보통예금이 440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 장기차입금, 부채가 증가해가지고 44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기차입금에는 홋카이 상사라고 거래처를 꼭 달아야 됩니다. 오케이. 쌤이 이거 미리 좀 분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을 가겠습니다. 자, 4번의 별표. 완전 별표. 중요해요. 자, 이거는 뭐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자, 수업을 잠깐 하고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그 주식회사의 자본 파트에서 증자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증자가 뭐예요? 회사를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추가로 주식 발행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이 증자가 있잖아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은 뭐예요? 자본금이죠? 자, 근데 이 자본금 항상 액면가로 적히는 건 알고 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자,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차변에 이제 돈이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이 얼마? 자, 100원이 들어왔더라고 가정을 합시다. 아, 참, 미안해요. 150원. 맞죠? 그러면은 액면가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죠? 그럼 액면가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면은 대변에 50원은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 50원.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자, 이런 증자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말로 금전출자라고 해요. 금전출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증자를 갖다가 어떤 돈을 받고 증자를 시킨다 해가지고요. 유상증자라고 해요. 유상증자. 그럼 유상증자는 아무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그쵸? 근데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전출자다라고 이렇게 부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증자하는 이유는요. 현금을 받아가지고 뭐다? 이 현금 가지고 그렇죠. 뭐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기 위해서 추가로 자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대변은 뭐다? 자본금 내는 거죠?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아, 참 1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땅인데 갑자기 어떤 주주가 오더니,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나 지금 돈은 없다.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현금 받아가지고 땅 산다며. 근데 마치 너희들이 필요한 그 땅이 그 땅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뭐다? 내 땅을 줄 테니까 주식을 팔아라.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 사람한테 땅을 받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뭐다? 토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토지가 150원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또 뭐다? 액면가보다 큰 금액의 토지가 들어왔죠. 그러면 대변에 50원도 뭐가 된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겁니다. 50원.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거를 현물 출자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인용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할 때, 그쵸? 돈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우리 회사가 만약에 땅이 필요하다면요. 땅 주인이 나한테 땅 주고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뭐라고 한다?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출자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 현물 출자는 바꿔 말하면은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죠. 뭐, 주식을 발행하고 땅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은요, 우리 회사가 토지를 구입했는데, 돈 대신에 뭘 주었다? 우리 회사에 주식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월 25일 날 공장 신축용 토지가 필요해서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쵸? 근데 취득대가로 원래는 뭐다? 돈을 줘야 되는데 당사의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교부했대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증자. 근데 증자 중에서도 무슨 증자? 그렇죠. 땅 받고 증자하는 거니까 뭐다 이거는 현물 출자가 되는 거죠. 현물 출자. 자, 취득 당시 토지의 공유 가치는 100만 원입니다. 오케이. 그럼 100만 원짜리 땅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공개합시다. 먼저 9월 25일 날 대변에 뭐다? 주식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되겠죠. 자,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발행주익수 곱하기 1주당 액면가액 100주에 5천원이니까 얼마? 50만원. 맞죠? 그런데 차변에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토지가 들어오죠. 그것도 얼마짜리? 10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50만원만큼 벌었죠. 그쵸? 여기 뭐가 된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토지의 값이 액면가를 초과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현물 출자의 거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매우 중요한 분계. 이런 분계는 보통 뭐 세무에서 많이 나오는데 회계 1급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현물 출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잡기 위해 가지고 자, 이런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입니다. 10월 2일 날 동아전자에 대한 외상출금 1,500만원에 대해서 다음에 약속금을 대해서 양도받고 나머지 금액은 동전 발행 당사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월 2일 날 대변에 외상매출금 사라지죠? 오케이. 거래처 누구? 동아전자. 거래처 닫아야 되겠죠? 대변에 얼마 사라집니까? 1,500만원이 사라집니다. 이건 알죠? 받을 거의 감소는 내 거의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 그럼 이제 차변에 돈 받아야 되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다음에 약속금을 배서 양도받았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어때요? 동아전자가 이 엄을 줬는데 이 엄을 발행한 애가 누구예요? 평화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지. 동아전자가 나한테 뭐 했다? 이 엄을 배서양도한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는 아무튼 나는 뭐다?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변에 받으러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거래처는 동아전자가 아니죠. 왜? 동아전자가 나한테 평화산업이한테 받으래요. 그러니까 지가 받을 걸 내보고 받아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내가 수락했으니까 얘는 평화산업한테 받아야지 하면서 거래처를 평화산업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얼마? 그 오험의 금액이 1,000만 돼 있죠? 그럼 1,000만원 적어야지. 그럼 나머지는 뭐 들어온다? 동점. 여러분 동점이 무슨 뜻이에요? 동점. 그렇죠. 동점은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타인이 발행한 표가 들어왔으니까 현금 들어오는 거네. 차변에 현금 해가지고 얼마? 500만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6번. 11월 14일 날 영업직 직원에 대한 일본 내염 예방접종을 세계로 병원에서 실시하고 접종 비용 250만원만큼을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단, 이 지급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 볼까요? 아무튼 뭐 우리 영업직 직원들한테 접종비를 무료로 이렇게 쏜 거니까요. 복리생비죠? 이건 쉽네. 오케이. 그러면 11월 14일 날 차변에 뭐다? 복리후생비 몇 번대? 영업 보니까 800번대. 얼마? 250만원. 자,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대변에 뭐다? 장사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뭐다? 카드는 무조건 카드사죠? 신한카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전표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파트 3 메인 매출전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반전표는 빠져나오시고요. 메인 매출전표 띄우겠습니다. 1번. 자, 8월 1일 날 진영 상사의 당사의 제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된 RA 전자사용장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전자사용장서니까 그쵸? 어떻게 하면 된다? 판매하고 전자사용장서니까 그렇죠. 이때는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매출의 과세예요.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유형 선택은 11번 매출의 과세. 자, 품목이 뭐 되어 있습니까? 사용자도 중간에 나이크 되어 있죠. 오케이. 자, 이게 제품이랍니다. 그쵸?
문제에서 제품이라 되어 있으니까 자 얼마? 1500에 150 세운계산서 보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진영 상사가 되겠죠? 전자를 체크합니까? 오케이. 분계는요? 밑에 보니까 1부는 현금이고 1부는 외상이죠. 복잡하니까 헌납. 그럼 대변에 제품 판계 맞죠? 1500 부가세 수금 150 오케이. 그러면 차변에 뭐 돈을 받아야지. 이거 들어온다? 현금 들어오네요? 얼마? 220만원만. 그럼 나머지 1440만원 왜 안 주니? 외상이죠? 안 주는 게 아니고 외상이에요. 그럼 차변에 장사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외상수금은 거래처가 진영 상사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맞죠? 자, 2번 가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1톤 화물차를 기현자동차에서 구입 체크. 전자세운계산서 체크. 교부를 받았으며 대금은 1개월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외상이죠. 자, 화물차, 트럭, 경차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되죠? 승용차가 안 되죠? 8인승 이하의 승용차 맞죠? 전시시 초과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공제가 되니까 8월 20일 날에 매일의 뭐다? 과세가 되겠네요. 품목은 화물차. 자 공급가액은 거기에 세운계산서 보니까요 1900만원의 부가세 190만원 되어 있네요. 거래처는 누굽니까? 기현자동차. 전자 체크하죠. 분계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하지만 장사가 아니니까 3번의 혼합입니다. 장사면은 2번 가면 되고요. 장사 아니면은 3번의 혼합. 그럼 차변은 뭐다? 원재료 사온 게 아니고 자동차 구입했으니까 차량 운반구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돈은 나중에 줄게. 오케이. 대변은 뭐? 부채 증가, 장사 아니니까 이 지급금. 거래처는 기현자동차. 오케이. 3번입니다. 자, 3번의 별표. 이거 중요해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공장 신축을 위해서 방배로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을 하였으며 토지의 가액은 1000만원, 건물 가액은 100만원입니다. 부가세 별도되어 있죠? 왜? 이 토지는요, 면세지만 건물은 과세기 때문에 부가세를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건물 취득에 대하여 전자세운계산서를 수취하고 밑줄짝 대금은 당좌 수표를 향하여 결제하였으며 동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다. 뭐라? 이게 무슨 소리죠? 자, 잘 들어요. 우리 회사가 당배한테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왔는데 그쵸? 사자마자 건물과 토지를 사자마자 건물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는 뭐가 필요했던 거죠?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이 필요했던 거죠. 그쵸? 근데 그 땅의 주인한테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우리 땅만 필요하니까 건물은 가져가고 땅만 좀 팔면 안 되겠니? 이거 거래처가 여러분 그쵸?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가 아니죠. 아니 헐크라면은 그래라 하면서 건물을 찢어서 가져가겠지만 그쵸? 이거는 사람이 건물을 찢어서 가져갈 수 없잖아. 그쵸? 그러면 이 땅 살려면 뭐까지? 그 땅에 세워져 있는 건물도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만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 없다면 건물을 부셔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부셔버리는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자, 잘 들어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구입해서 건물의 금액을 부셔버리면 건물의 금액은 토지에다가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다가 포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참 어렵죠. 왜? 전자세운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만 매매지원표에 임의하고 분개할 것. 이래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물 가액에 대해서만 전자세운계산서 수취했지 토지에 대해서는 수취 안 했죠. 왜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얘는 세운계산서를 수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운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수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 가액 1000만원은 한마디로 신경 쓰지 말고 분개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이런 문제는 좀 짜증이 나죠, 그쵸? 그래서 100만 원하고 부가세 10만 원에 대해서만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다. 일단 분기합시다. 그러면은 10월 며칠 날, 10일 날. 자, 아무튼 우리가 매입을 하고 세원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에 뭐죠? 과세가 아니라 불공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건물을 사는 순간 토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토지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토지 관련 매입세로서 토지 관련 매입세 중에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혹시 불공제 매입세액이 자꾸만 여러분들 승용차하고 뭐 접대비 이런 것만 나오니까 지금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인가 아닌가 막 긴가민가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쌤이 수업 시간 때 정말 강조했죠.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세원계산서도 공제가 안 되니까 불공이에요. 자, 품목은 건물이고요. 얼마? 100만원짜리 부가세 10만원 되는 거고요. 자, 그릇이 누굽니까? 방배가 되겠죠? 방배. 방배가 방배래요. 자, 써놓겠죠? 미안합니다. 지루한 수업이 될까봐 좀 웃자고 방배 그런 건데, 그쵸? 분위기 싸네요. 제가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자, 방배. 자, 전자는 이제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불공제 사유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F2 누르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니까, 그렇죠. 6번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혼합이고요. 자,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주는 아니다. 뭐 샀다? 건물 사온 거다. 근데 이 건물을 사자마자 푸셨으니까 어디에? 토지에 포함하는 얘기예요. 10만원 공제 안 되니까 불공은 부가세 대금 쓰면 안 됩니다. 자, 대변에 돈 줍시다. 뭘로 줬다? 당좌 수표를 줬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갔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너무 어려웠던 문제니까요. 별표하시고 복습 꼭 하시고요. 자, 4번 10월 18일입니다. 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성 물품을 일반 과세자인 슬라임에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고요. 다음에 현금 영수증 체크 수령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 여러분, 이 소모성 물품을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금액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10월 18일로 가겠습니다. 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세도 보이니까 뭐다? 현금 과세 61번. 품목은 그걸 준비하고 보니까 상품명이 물품이라고 되어 있죠. 물품이라고 하면 되고요. 공급가액은 얼마? 55,000원이죠. 뭐 단가 안 나와 있으면은요 수량 적지 마시고 그냥 공급가액만 적으세요. 자, 55,000원 적으면은 5만원 5천원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코드는 누구? 슬라임입니까? 슬라임? 슬라임. 그리고 분계는 어떻게 하죠? 현금을 구입했으니까 1번 전액 현금. 그러면은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건 맞고요. 차변에 원재로 들어온 건 아니죠. 뭐 소모품 구입했죠. 소모품 자산 처리하시오 했으니까 품으로 하면 됩니다. 소모품. 네, 5번 11월 2일날 정연의 수출 관련 구매약인서에 근거하여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영세월 전자성형계산서 체크 발급했고요. 기술형한 계약금, 기술형한 계약금, 다른 말로 선수금이죠. 선수금. 자, 300만원만큼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갑시다. 11월 2일날. 자, 일단, 공급하고 영세를 사용해서 나왔죠? 그럼 뭐예요? 매출의 영세 12번. 이거 쉬운 거죠? 자, 품목은 제품이고, 공급가액은 2200, 부가세는 0이고요.
거래처는 정년. 자, 쉬운 거니까 빠르게 갈게요. 자, 전자수능계산서니까 1번 체크하고, 자, 영세율 구분은 여러분 아마 지금쯤 되면은요, 안 봐도 이거 몇 번입니까? 어차피 구매 확인서 3번 갈 거니까 3번이죠. 자, 분계는 복잡하니까 통합이에요. 그럼 봐봐요. 대변에 제품 팔았죠? 2200. 오케이. 그럼 차변에 돈 받아야지. 첫째 뭐 들어온다? 계약금 300만원만큼 받은 게 있겠죠? 기존에. 그럼 걔는 누구예요? 기존에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걔는 부채야. 대변. 자, 물건 주었으니까 차변에 사라져야지. 그러면 차변은 뭐다?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감소하고요. 얼마? 300. 당연히 거래처는 정년 확인하시면 좋고. 그럼 나머지는 차변에 뭐 들어온다? 외상으로 했네요. 장사가 맞죠? 장사가 맞으면 외상 매출금 얼마? 1,900만원이죠? 정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6번이죠. 자, 파트 3 마지막 6번입니다. 11월 28일로 가겠습니다.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제공할 물품을 접대가 나왔다 그랬죠? 동양마트에서 30만원 부가세 별도 전자승계산서 교부를 받았고요. 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구입을 했죠. 그러면은 11월 28일 날에 유형 선택은 뭐예요? 원래는 매입의 과세죠. 근데 접대비니까 공제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몇 번? 54번 불공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불공.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음료 등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에 시간단가 나와 있고 공급가액은 30만원에 세액 3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동양마트이죠? 동양마트. 그리고 전자에 체크하고요. 자, 그러면 커스가 여기로 가는데 접대비에서 한 거니까 몇 번? 4번이죠. 이제 분개해야 되겠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줬네요. 그럼 전에 현금 1번 누르면 되고, 자, 차변에 사온게 원재료 맞나요? 아니지. 뭐 접대비죠. 영업부가 갔으니까 몇 번대? 800번대. 33만원, 대변의 현금, 오케이. 공개가 잘 되어 있네요. 이상으로 파트 3 메인 매출 전표 속도 마치겠습니다. 예수씨 빠져나오세요. 자, 이제 파트 4 오류 변경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11월 10일 날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 화물차에 대해서 5일 종류에서 주의했고요. 33만원 부가세 포함이죠. 법인카드로 결제했죠. 근데 회계 담당자는 매입 미션표 입력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 미션표랑 가봐야 되겠죠. 날짜는 1월 10일이죠? 여기 있죠. 자, 이게 공제받지 못한 걸로 했다는 얘기는요, 이걸 카드 면세로 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아예 부가세가 없죠. 이게 아니죠. 왜? 여러분, 우리 그 화물차에 대해서 주의하는 거는요, 카드를 끊게 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죠. 맞죠? 근데 이걸 왜 우리 담당자가 면세를 했을까? 그쵸? 틀렸죠? 카드 과세 몇 번? 57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품목은 주의가 맞고요.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죠. 그러면 30만원에 3만원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5일 종류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는 축적 카드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분계는 자, 카드니까 여기 잘 보세요.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 맞습니까? 아니지. 공장 차에다가 주유 넣었죠. 기름 넣었죠? 그럼 뭐야?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예요.
몇 번대 공장이니까 500번대 차용유지비.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그렇죠. 부가세대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카드를 꺼면 묘상이죠. 장사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축척카드. 오케이. 잘 돼 있고요.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자, 2번. 11월 23일 날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11월 23일 처음으로 당월분 퇴직연금 150만원만큼을 보통요금에서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은행에 지급한 퇴직연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나요? 자, 그럼 볼까요? 여기 우리 확정급여형이 있고 확정기여형이 있죠? 근데 확정급여형은 사변에 뭘로 분개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쵸? 근데 우리 경리가 뭘로 했다? 퇴직급여 확정기여형으로 해버렸다. 그쵸? 그러면 11월 23일 날, 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으니까 일반전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전표 11월 23일 날 가셔가지고, 여기 있는 퇴직급여를 뭘로? 퇴직연금 운용 자산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여기 끝입니다. 오케이. 네. 이상으로 파트 4 문제 4번 오류정 정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가겠습니다. 결산 문제입니다. 자, 퍼스트 수동분기를 먼저 하시고요. 세컨드 자동분기 하시면 됩니다. 자, 수동분기는 일반전표에다가 12월 30일자로 직접 분기하시면 되고요. 자동분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가지고 금액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전산이 알아서 12월 31일자로 분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분기는 5가지가 있죠. 자, 누가 있습니까?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물론 감가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상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자, 자동분기 5가지 누가 있다고요?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외우셔야 합니다. 그럼 이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수동으로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골라야 되는데,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셋 다 읽어보시면은요, 셋 다 자동이죠. 1번은 키워드가요. 감가상각. 2번은요, 법인세. 3번은 대손이죠.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는 자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나오면은 금액만 입력하면은 전산이 알아서 분개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산 문제가 좀 쉽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땡큐 그러면서 점수를 다 맞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할 줄 알죠? 클릭을 하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냥 엔터 치면 돼요. 불러오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다가 빠져나갔으면은 이해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처음 들어가니까 불러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니요 누르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안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감가상각비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감가상각비가 생산부의 기계장치 감가상각비가 생산부가 있죠. 그러면 생산부의 감가상각비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에서 경비에 어디 일반 감가상각비 가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기계장치에다가 클릭한 다음에 200만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이거는 영업부죠. 자,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에 가면 되겠죠. 4번에. 자, 누구? 비품이니까 여기에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45만원 넣으시면 되고요. 개발비의 감가상각비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밑에 있죠. 개발비 하나만 언급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30만원 적으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1번은 끝났고요. 이제 법인세 2번입니다. 자, 선생님 법인세 나오면은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그죠? 자, 여기 법인세 등에 와가지고,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상납세금요 600만 돼 있죠.
600을 오른쪽에다가 한 번 더 적어요.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봅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1250만원이죠. 그쵸? 근데 기중에 납부한 중간연합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600입니다. 그 600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250만원에서 그러면 600을 미리 냈으니까 자, 600을 빼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죠? 650이 남죠. 걔가 이거예요. 추가 계상액. 여기다가 650 적으시면은 이 두 금액이 합쳐져 가지고 1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3번입니다.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바드럼 잔액에 대하여 보충법 사용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자, 대손 아시죠? 어디 가면 되죠? 대손 삼각이라 하셔가지고 클릭. 자, 1%니까 1% 확인하면 되고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만 하면 되겠죠. 그 나머지는요. 전부 다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문제? 지금 이 충당금이, 자, 보세요. 충당금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떠버렸죠.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3번 문제에다가 별표 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자동 분계가 아니고요. 수동 분계입니다. 자, 좀 혼란스럽죠? 자, 잠시만 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저 기본 강의 대손 상각비 할 때 혹시 그 대손 충당금의 설정 기억나시죠? 왜 결산이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중에서 이제 떼일 것 같은 금액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미리 비용으로 처리했죠. 그래서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떼일 것 같아라고 느끼면은요, 그 금액을 미리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분개했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분개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분개가 이제 요 분개가 보통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요 분개가.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아시죠? 자, 이런 대손은요, 실제로 전산에서는 뭐다? 금액이 아니죠. 여기는 대손율만 잘 확인하면은요, 요 금액을 자동으로 구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플러스가 나올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자동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자동 분계예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자동이 아니고 뭐다? 수동 분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쌤이 이걸 지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잘 봐요. 자, 이 설정에 관한 공식이 기말 채권에 받아야 되는 돈들의 잔액에서 떼일 것 같은 율을 곱하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 게 아니고 미리 비용으로 잡았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있다면 걔는 빼고 나머지만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만 보충한다고 해가지고 쌤이 보충법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공식들 하면은요, 이 전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식이 있어요. 여기 금액이 있죠. 요 금액이 쌤이 지금 말하는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거고, 그 다음에 대손율이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바로 요거죠. 요거. 그쵸. 그리고 설정 전에 충당금의 잔액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쵸. 맞죠? 결국 잔액은 요거고, 그쵸? 자, 요게 그러니까 채권의 잔액이라는 얘기죠. 요게 한마디로 채권의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걸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뭐 어차피 여기다가 율만 맞춰주면은 지가 알아서 금액 나타나니까 요 금액만 전표에다가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금액이 플러스가 나왔다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나왔죠. 그럼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죠. 보세요. 플러스가 나오면은 자동분계이니까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인데 0이 나오면은 어차피 이거는 분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0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요. 그때는 차변에 뭐다? 비용 설정하는 게 아니고 충당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애버리고 입금액을 대변에 뭐다?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공개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현재 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마이너스가 뜰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동으로 분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 결산 문제 3번 문제는요, 별표를 좀 쳐주시고, 반드시 시험 치기 전날에 한 번쯤은 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보통은 이제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것처럼 이 자동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가끔씩 마이너스로 이렇게 수동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한 번씩 있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걸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산 반영 이거 있죠. 이거 누르면 안 되고 요 금액을 연필로 그 시험지에다가 적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상태에서 자, 메인 화면 가세요. 자, 일반연표 입력하셔가지고 분계를 이제 수동을 하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날 가셔가지고 자, 일단 먼저 외상물 추금에 대한 충당금부터 할게요. 그러면 외상물 추금에 대한 충당금은 얼마가 있어요? 마이너스 39만 4천원이죠.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차변에 충당금이 너무 많네. 충당금은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대손 충당금의 원래 자리는 대변이죠. 물론 계산 때 보고하기 위해서 차변에 오지만 원래 대손 충당금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건 너무 많으니까 빼야 되겠죠. 차변으로. 그럼 차변에 뭐 대손 충당금. 먼저 외상물 출금부터 외출금의 짝지부터 없애줄게요. 그러면 충당금 해가지고 차변에 방금 마이너스 얼마? 기억이 안 나. 39만 4천원. 그럼 여기다가 39만 4천원 해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묻지 마시고요. 없애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또 뭐다? 그 바드롬이었죠? 그럼 바드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2만원이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받을엄의 짝지 111번이죠. 요거 이제 마이너스 얼마였죠? 12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12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당금이 이제 두 개가 사라지는 거죠. 차변으로. 그리고 이 아이를 대변에 뭘로 분개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맞죠? 충당금까지만 치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충당금 환입을 그냥 다 쳐버리세요. 그럼 나오죠. 그럼 이때 왜 상을 추금하고 받으러면 장사니까 맞죠? 장사니까 그 대손상각비의 셈이 차감기증이라고 했죠. 충당금 환입이. 그쵸? 충당금 환입은요. 대손상각비의 차감적 규정인데 이게 장사와 관련이 있을 때는 대손상각비 중에서도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규정이에요. 아무튼 장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 위에 있는 800번대를 대변에 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만 4천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일단 ESC 빠져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처로 입력해서 충당금은 이제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안 되고 그냥 취소 누르고 맞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합시다. 상관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차피 얘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1번하고 2번까지 입력했던 감가와 법인세까지만 잘 입력되면 되는 거고요. 방금 마이너스 분계는 일반연표에다가 분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손상각은 뭐 나올 때 그냥 저장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전표 추가 이거 눌러야 되겠죠? 누르면은 그러면은 1번의 감가와 2번의 법인세가 자동으로 또 분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ESC 빠져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결산 문제는요, 이 대손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이 대손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네. 자, 이제 6번 조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는 항상 얘기 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눈에 익으면은요, 그래도 뭐 나중에 결국 뭡니까? 이거를 안 봐도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조회 문제는 전체를 다 답을 찾고 나면은요,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예, 여기에서 금액을 입력하는 건 알고 있죠? 오케이.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일격정 4월에서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서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 과세 얘기하는 거다, 그쵸?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별표. 아, 이거는요,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잠깐 가볼게요, 일단.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일각정이니까 4월에서 이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카드로 매출된 게 얼마냐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세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공급대가 묻고 있으니까 부가세 합친 거죠. 그러면 과세 가서 어떻게 한다? 신용카드를 보면 되겠죠. 그럼 신용카드에 보시면은 여기 1200에 120 있죠. 요게 있는데 자,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답을 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답을 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3번은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현금 영수증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카드만 묻고 있잖아요. 즉, 뭐, 카드 과세만 묻고 있죠. 현금 과세는 안 묻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뭐다? 이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쌤,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자,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데요. 자, 가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회계관리로 오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따라하세요. 자, 여기 장부 관리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메인 매출장 있습니까? 자, 여기에 클릭.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의 공급대까지요. 그러니까 매출이니까요. 여기 2번이죠. 그럼 2번을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형 선택은 지금 카드만 물어보고 있죠. 그럼 카드만 물어보면은 매출의 카드 과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 번? 17번이지.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오로지 카드 과세만 보여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된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에서 6월까지의 그 월계라든지 그쵸? 월계라든지 뭐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 분기의 누계 있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00에 120. 그쵸? 근데 공급 대가를 물어보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거죠. 즉, 1320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쌤, 아까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1200에 120 나왔는데요. 물론 맞아요. 하지만 그게 현금 영수증하고 섞여버리면요. 이 금액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메인 매출장으로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아시겠죠? 좀 생소한 장부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그 부가세 입력할 때 유형 선택, 뭐 매출의 카드 과세, 뭐 영세, 면세 이런 게 얼마냐 물어볼 때는요. 메인 매출장 오셔가지고 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1320만원 답이었고 1번 별표 치시고요. 공부를 좀 해주세요. 자, 이제 2번 일각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금융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야, 오늘따라 좀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것도 2번도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이건 어디 가는가 하면요.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돼요. 그럼 날짜는 4월에서 6월까지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찾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는 매입을 묻고 있죠. 그럼 매입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이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정자산은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은요, 세액에 대한 환급을 조기에 받아요. 조기에. 그러니까 조기에 환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자산들 있죠. 그런 자산들을 우리가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환급을 조기에 받기 때문에 즉 매입을 하게 되면요.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도 환급을 해줘요. 원래 환급은 예정신고 때 안 되죠. 안 되는데 예정신고 때도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의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몇 번? 11번에서 관리하는데 카드로 수취해오는 경우에는요.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돼 있죠. 여기에서 관리해요. 근데 이 14번은 명세가 있거든요. 그 명세가 여기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고정매입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고정매입이 답이 되는 거죠. 금액은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으니까요. 금액 24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적어 놓으세요. 시험 치기 전날에 한번 보고 들어갈 것. 꼭 적으세요. 자, 이제 3번입니다. 6월 말 차량 운반부의 장부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6월 말에 차량 운반부의 장부의 금액, 이건 어디 가면 될까요? 6월 말에. 뭐, 재무상태표 가도 괜찮고, 그쵸? 맞죠? 재무상태표가 좀 나을 것 같다, 그쵸? 그래서 재무상태표나 또는 뭐다, 합계장시한표 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관리 가셔가지고요.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말 현재니까 6월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 차량 운반부를 보면 됩니다. 차량 운반부는 유형자산이니까 여기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야,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 건가 하면은, 지금 장부의 금액이라고 묻고 있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장부의 금액은요, 여러분, 취득 원가하고 장부의 금액하고 틀리죠. 왜? 장부의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뭘 뺀 거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뺀 거에 뺀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금액을 이제 장부의 금액을 구하려면요. 취득원가에서 감루를 빼면 돼요. 그럼 누굽니까? 여기 취득원가 감루가 1억 1000 돼 있죠. 아 참. 차량반구 취득원가 얼마? 1억 1000 돼 있죠. 감루는요. 2500 돼 있죠. 여기서 요걸 빼면은 결국 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요. 850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장부의 금액을 물어보면은 8,500이고요. 취득 원가를 물어보면은 1억 1000입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다 했습니다. 이상으로 86회 실무 시험은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